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이들. 오늘은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봤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카드로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노랑들께서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을 카드로 볼게요. 먼저 이 카드는 우리 노랑들의 미래 배우자의 외모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먼저 외모를 봤을 때 이 사람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 펜타클 7번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항상 더 발전하고 싶어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카드란 말이죠. 그리고 이 행미 카드 또한 사지가 묶였지만 이 속에서 내 아이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조용한 사색을 즐기면서 내가 항상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성실함까지 나타내는 카드 조합이란 거죠. 그러니 우리 노랑들의 배우자는 이 외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상이라던가 그런 거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과하게 꾸미고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고 옷 입는 거라던가 내가 보이는 이 외모 치장에 있어서 좀 실용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 그리고 나의 일은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 그런 특유의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는 분위기가 나까지 전해지는 게 차분해지면서 점잖아지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힐링을 하게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란 거예요. 체형이 마른 편이거나 아니면 평균 정도이지만 이렇게 카드에서 보인 것과 마치 자세도 반듯하고 곱게 보이는 그런 체형의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맞는 단정함이 엿보인다, 균형이 괜찮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있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봤을 때 정갈하다, 빈틈없다, 꼼꼼하다, 항상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거나 노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단정하게 세팅하고 깔끔하고 단아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외모의 조합이란 거죠. 그리고 이번 성격을 보니까 완두 9번과 저지먼트 나왔어요. 이것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내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거거든요. 완두 9번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과거의 경험,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여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이거를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 하려고 온몸이 다친 상태에서도 막대기 하나 들고 주변을 경계한다, 그런 모습이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저지먼트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이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지만 이걸 항상 딛고 넘어가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운명이 들어오면 놓치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간다, 이 말인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알고 내 실수를 항상 인정하고 여기서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이분들 카드를 보면은 철학가, 사색가 이런 분들이 좀 어울리는데, 상처받은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별로이고 부정적인 걸 아니까 우리 노랑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교훈 삼아서 더 이상 문제를 발행시키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데이터만 차근차근 잘 넣어주면은 여기서 더한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노랑들에게 더 편안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동적인 카드가 많이 나온 것보다는 다 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와서 우리 노랑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힐링을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좀 지치고 사회의 풍파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이라면
이 내 배우자에게 내 지친 상황을 다 알릴 수 있고 이 사람에게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노랑들을 내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노랑들이 집에 와서 터덜터덜한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하면서 다정다감한 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진중하고 우리 노랑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려는 그런 세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진국이다, 배우자감으로 안성맞춤이다, 이런 거죠. 연인으로 따지면은 좀 도파민 터지고 즐거운 일이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도파민 터지는 그런 경험은 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안정적이고 내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게 해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나도 여기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지고 이 사람 정말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이란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각각의 계기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노랑들께서 이분과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고, 이 카드는 그분이 우리 노랑들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먼저 우리 노랑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불면증 카드와 소드의 왕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짙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왕자님처럼 나타나서 이 악몽을 꾸는 원인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모습을 다 무찔러주고 긍정적인 것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항상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노랑들께서 생각이 짙어지거나 불안감이 어느 날 나에게 엄습할 때 이 사람의 특유의 안정적이고 세심한 분위기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노랑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의 문이 열리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 소드 9번 자체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9 자체, 거의 끝과 완결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이런 불면증이라던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자주 있었던, 나를 옛날부터 괴롭혀왔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트라우마랑 관련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경험도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노랑들의 배우자님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원화하고 내 생각을 비추는 것보다는 상대를 조금 헤아려줘서 움직이는 분이었다면 우리 노랑들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제치고 중간값이 아니라 이 높은 왕의 모습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노랑들 앞에만 있으면은 그렇게 점잖던 사람이 우리 노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받아버리신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그러니 곁을 항상 내주는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분과 결혼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펜타클 3와 소드 3번, 마지막으로 템퍼런스 카드가 떴는데 먼저 3번이 나타내는 숫자인 만큼 우리 노랑들을 보면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세요. 이분도 과거에 뭔가 어떤 일이 없었다, 깔끔하다 이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시행착오도 여러 번 있었고 어떤 안 좋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랑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다 치유가 되나 봐요. 노랑들께서는 스스로 혼자서만 힐링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 또한 우리 노랑들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힐링되고 편안해지고 이게 가족인가? 이게 따뜻한 마음인가? 하면서 진정되고 릴렉스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소드 3 위에 템퍼런스 카드가 떴잖아요.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너무 심적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 노랑들만 있으면은 내 마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색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셨다 했잖아요. 내가 중심에 딱 서서 어떤 걸 바라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 모습이 흐트러질까봐 긴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의 성격이 차분하고 균형을 지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대한 상처라던가 모든 경험을 토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나의 이너피스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형인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노랑들이 그때마다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치료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시란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너가 오직 나만의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랑 있으면 온전히 내가 돼.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결혼의 격의가 이거다 이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결혼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보니까 정말 두 분 잘 만나셨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동적인 카드들이 떴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의 동적을 끄집어내는 그 상황도 보이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랑들은 앞서 내 마음을 좀 침착하게 하려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원초적인 욕망과 욕구를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데빌 카드 떡하니 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이 들면은 이걸 고지고대로 할 수 있는 그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의 조합은 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앞을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를 보고 내 마음에 이걸 하고 싶다는 욕망과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초적인 베이스 라인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 노랑들께서는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맞닥뜨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정으로 뭐였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저스티스랑 펜타클 퀸 떴잖아요. 나의 정적인 것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안정감을 찾고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현실적인 안정감이 드시는 거예요. 이 펜타클 퀸은 이 주변만 봐도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너랑 나랑 결혼을 해서 우리가 서로의 시너지, 과거의 경험을 딛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덕분에 우리 주변 상황이 탄탄해지고 잘 만들어지는 그게 된다는 거죠. 내 생활에 안정감을 깃들고 너와 나의 사이도 서로의 배려심 덕분에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제 내 모습을 끄집어와서 너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을 유지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께서 내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결혼 생활이 단단한 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부가적인 옵션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항상 배려해주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어주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서 내 과거의 것을 정말로 다 끄집어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드 나이트 내가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바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너무 편하고 나도 내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싶어가지고 이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였다면 이 모습은 보일 수 없었는데 상대랑 만나고 내가 진정한 안정과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픈마인드가 있으시단 거예요. 요랑들이 막 하고 싶다 해서 상대방이 막 하고 싶다 해서 서로 안 받아주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펜타클 퀸 안정을 기본으로 간다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취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다 보듬어주고 잘했어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기서 주춤하는 게 아니라 더한 시너지를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따라가고 원초적인 나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노랑이들은 이 상대 처음 해봤을 때는 너무 말을 안 하고 보이는 행동도 없어서 나를 좋아하나 싶겠는데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었고 나에게 표현을 안 했던 것 자체가 더 어떻게 이쁜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깨끗한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제된 과정에서 표현이라는 그것이 적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하나 내뱉었던 그 표현 자체는 정말 진귀한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게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노랑이들께서는 여기서 내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순수했던 모습들 다 꺼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일 수 있다. 내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내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노랑이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은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소드 에이스가 떴어요. 이 카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문제의 원인에 맞서라. 이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 노랑들 카드에서랑 상대방의 카드에서 각각의 과거의 경험들이 문제 삼는 그런 원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만약에 이 과거의 것이 한 번 더 나에게 상처를 얻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문제들이라 생각하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맞서라는 거죠. 지금 행동을 나타내는 카드들이 떴다 했잖아요. 내가 이 상대를 아직은 안 만났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만나신 분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회피하지 말고 맞서 보시라는 거죠. 이 상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든 마음이 사실상 상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이 사람을 배려하겠다고 굳이 숨기지 마시고 이것을 표출해보라 하는 거죠. 어차피 노랑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이 사람을 받아들일 거고 이 사람 또한 우리 노랑들에게 정제된 그것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노랑들은 섣불리 이 상대가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관계는 흐트러질 거야. 이 생각이 드신다면 안 하셔도 된다. 정말로 우리 노랑들은 그거 부정적인 한마디 내뱉었다고 노랑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 깎아먹고 180도 이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아니실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방향이 들었으면은 이걸 솔직하게 내 마음을 비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드 에이스는 칼자루는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과 선택사항 이런 것은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정할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란 거고 남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남에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맞추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 노랑들은 너무 배려하는 모습도 있고 쭈뼛쭈뼛한 모습이 있으셔서 상대에게 내 마음을 조금 숨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노랑들이 100% 내 마음, 진심을 표출한다 해서 진짜 너무 상대에게 상처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들이 어떤 생각을 드셨고 이거를 그대로 한다면 이 사람의 10의 데미지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이라 생각했던 그 데미지가 10이 아니라 상대방 1 데미지 이렇게 받아버릴 수 있는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데미지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생각에 칼자루가 쥐어지셨다면 이 칼자루를 그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 노랑들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것이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표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상대는 그걸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의 칼자루를 이 상대한테 휘둘러도 이 상대는 고스란히 받고 우리 노랑들의 하는 행동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 모습으로 발현되시거든요. 그러니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주입하라 이거죠. 이 상황은 좋다, 이 상황은 싫다 이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입하라는 거예요. 이 상대는 이 과거의 경험 삼아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누나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 설정을 잘 해서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노랑인데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극복 가능한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노랑들은 이분과 만남을 통해서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이 어떤가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고 이 사람이든 나든 과거의 것을 서로서로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부부로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우리 노랑들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꼭 내 배우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들. 오늘 리딩 주제는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가져봤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카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초롱들께서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드는 우리 초롱님의 배우자의 외모를 나타내는 카드고 이 카드는 그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일단은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건 메이저 카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말해주는 것은 우리 초롱들의 배우자의 성격이랑 외모가 정말 강력하다. 이거를 먼저 깔고 가는 거예요. 뭔가 남들은 일만 비추는데 이 초롱들의 상대는 10가지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외모 카드에 타워 카드와 교환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의 입장으로서는 도파민 터지는 그런 조합인데, 타워 카드를 본다면 이 사람의 이미지는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강력하다, 임팩트하다, 그런 인상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잘생기든 이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눈빛, 모든 것에 있어서 압도당해버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한 끌림을 받게 돼버린다, 이걸 수도 있고, 첫눈에 반했다, 이것도 흘러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보니까 인상이 너무 강하게 때려박혀버렸어, 이것도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초롱들께서 이분을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상대다,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뒤에 교환카드 떴어요. 보이는 이미지라던가 풍기는 카리스마, 이런 건 너무나 강력한데 또 다른 이면에서 도덕적이고 전제되어 있는 교환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감이 아무리 세도 여기서 느껴지는 품격이라던가 도도함, 고고함, 이런 것까지 탑재되어 있는 분이란 거예요. 요즘은 북부대공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도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우라라던가 비치는 그거 자체는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으면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고 계속 아른거리고 강력한 그런 사람인데, 태도라던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품이 있고 교양적이고 단정하면서 반듯한 그런 모습까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미지가 세서 저도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집어드릴 수 있는 리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강력해요. 제가 이거를 이 사람의 외모는 이렇습니다 라고 판단을 못할 정도로 진짜 이거는 번개가 내리치기 직전 그 너무 강한 모습이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더 힌트를 드리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세계관이라든가 내 인생관이라든가 어떤 거 하나가 반듯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외모에서라든가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가고 있고 내 마음의 방향이 이거인 걸 알기 때문에 눈빛이라든가 행동, 마음가짐 하나하나 자체가 다 인상 있고 상대방이 깊게 감동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눈빛도 강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말하지 않는 그 분위기 자체에서 모든 것을 휘어잡는 사람, 평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란 거죠. 눈빛만으로도 압도한다, 이런 게 흘러나오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성격을 보면은 헐밋과 행운 카드 떴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 확고한 사람이라 했다 했잖아요. 이게 이 두 카드 때문에 그래요. 헐밋은 내 내면에만 관심 있고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고, 행운 카드는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사색에 잠기다 보니까 시선이 달라져서 다른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생각과 사념이 강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생각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고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는 정리 과정도 너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게 다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에게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 하다거나 아니면 본심과 다르게 말을 한다 이면은 이 사람 바로 눈치채요. 그래서 이 헐밋, 나 말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 이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 완전 차단, 이럴 수도 있고, 인간 취급을 안 한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도덕의 관념이 있어서 그거를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상종도 안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준점이 너무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정직하고 잘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 상대들도 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암묵적인 카리스마가 탑재되어 있는 분이란 거죠. 우리 초롱들이 이분을 보면은 그냥 이 사람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이 사람 카리스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술술 불게 되는 그게 있어도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뭘 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초롱들께서 이 사람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못하고 다 말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 내면에만 푹 빠져있다, 이거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온 것 자체가 초롱님의 배우자에서 이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즉 우리 초롱들도 이 내면의 세계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배우자분이 내 내면에서 푹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초롱님을 껴서 생각하는 그게 된다는 거죠. 내 사람을 우리 초롱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랑 너 이 두 사이 말고는 다른 건 전혀 관심 없어, 이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초롱들은 가끔은
너 다른 사람들 안 만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관심 없어요. 우리 초롱님이랑 나랑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 이거에 관심 있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왈가불가해도 그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너랑 나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어 보인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이분은 제3의 요인이 어떻든 아무렇지도 않은 신경 자체를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뚝뚝하게 내비칠 수 있다 이런 모습도 흘러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을 파헤쳐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초롱들이 생각하고 있고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다는 거죠. 이런 강직하고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것만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우리 초롱님과 맺어지는 부부의 가약을 맺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모금이고 대단한 선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빨리 두 사람이 왜 결혼하게 되는지 그 계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자마자 정말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은 초롱님이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계기, 펜타클 킹과 컵 킹 나왔고, 그분이 초롱님과 결혼하게 될 계기 컵 2번과 전차 카드 나왔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데, 일단은 우리 초롱님께서 결혼하게 되는 계기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세계관에 있어서 확실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롱들은 이분을 보면 거짓말 못하겠고 술술 나오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초롱들에게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너에게 맞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그런 리더십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그것도 해주시는 분인데 감정의 왕까지 떴어요. 내 감정까지 어루만져주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롱들은 이분에게 내 마음을 다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게 정말 온전히 기대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엄마의 카드와 아빠의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초롱들은 이 사람을 정말 부모같이 생각하거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도파민 터지는 것이 저는 그분이 결혼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데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거인 거죠. 아까 제가 이 사람 자기의 세계관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보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초롱님을 너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컵 2번, 내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란 것도, 내가 100년 가약을 맺을 사람이란 것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인 것도 다 너로 인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거라던가 연애라던가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롱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나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빈틈이 나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누군가 상대가 내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이거에 대한 마음의 균열이란 거죠. 아, 너랑 만나니까 세계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한 사람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았는데 너랑 함께 함으로써 둘의 시너지가 강력한 걸 이제 알았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초롱님보다는 그분이 프로포즈할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너를 놓치기도 싫고 너가 누군가에게 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내 마음을 울려버린 사람은 너가 최초였는데 너가 나의 인생에서 없어지면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나는 한번 너라는 세계를 맛봤는데 이게 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거라면은 그건 너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전차 카드 질주할 거야. 너만 보고 앞만 달려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가감없이 표출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행동 카드에서 전차 카드가 떠서 그래요. 전차 카드는 내가 이 목표만 달리고 질주하다 보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다 안 보시거든요. 나는 오로지 초록이와 같이 만나는 거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든 관심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초록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거를 100%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님께서 이렇게 든든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비춰 보이는 것도 이 사람이 초롱님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보이니까 우리 초롱들이 이 사람에게 더 의지할 수 있고 배려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초롱님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는 정말 과감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한다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플러팅이 들어오든 뭐든 다 쳐버린다는 거거든요. 얘 뭐래? 관심 없어 하면서 아예 눈길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들 앞에서만 보면은
더 잘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다라고 말씀해 드린다면은 이거 하나다이기보다는 너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초롱들 또한 내 인생에서 너가 내 배우자가 되면은 내 길을 더 안정적인 기반으로 갈 수 있고 너 아니고서는 내 이런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난 너랑 함께 가고 싶어. 이게 된다는 거고요. 두 분의 마음이 확고하고 이 상대방 층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우리 초롱들은 이분을 따르고 믿고 하다 보니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다. 이런 스토리란 거예요. 그렇다면 두 분이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그걸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펜타클 킹, 저지먼트, 데빌, 펜타클 8번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린다면 펜타클 킹은 안정을 베이스, 현실을 기반을 베이스로 둔 카드인데 결혼을 함으로써 뼈와 살로 직접적으로 닿는 현실이 정말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다, 단단해진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제되지 않은 무언가였다면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좀 더 단단해진다. 결혼 생활이 탄탄하다. 이거를 먼저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강력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지먼트라고 보이거든요. 저지먼트는 기회를 받는다.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이거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분과 만나고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이 사람이 주는 솔루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게 흘러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모든 것이 나를 기운을 북돋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길잡이로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너가 딱 이렇게 천사처럼 나와가지고 내 모든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임팩트가 강한 게 초롱님이 기회를 받아서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배우자님이 초롱님 덕분에 기회를 얻었다 이걸로 더 보인단 말이죠. 즉 배우자님은 우리 초롱님이 내 곁에 있어줌으로써 내 세계관 하나가 깨지고 균열이 생기는 그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삶을, 진정한 나의 삶을 맛보게 되었어. 알게 되었어. 이게 흘러오는 거죠. 이걸 뒤에 악마 카드랑 같이 설명해 드리면은 악마 카드는 내 원초적인 욕망, 욕구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즉 우리 초롱님의 배우자는 나의 마음이 깔끔하고 정적이고 항상 균형 잡힌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고 나의 균열이 깨짐으로써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초적으로 생각했던 그 에너지가 너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로 끌리게 되는 것을 너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이분이 내 내면에 탑을 짓는 운둔자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는 믿음이 확고하신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초롱님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롱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너에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나의 정말 본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난 너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너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은 안 돼. 이게 흘러오는 거죠. 남들보다는 절절해지는 그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초롱님 아니면 안 된다는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제가 이 카드가 너무 강력하다. 이 카드를 메인으로 뽑는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초롱님은 이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 초롱님들에 인해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행복감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분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구원자, 생명의 호흡, 산소 호흡기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일깨워준 사람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도 여기서는 확고하게 내 마음은 너로 인해서 정해져 있고 너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안 보인다. 내 인생에서 여자는, 남자는 너뿐이야.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종 펜타클 8번 내 인생을 더 잘 정교하게 만들고 나는 흐트러진 모습 없이 이 같은 펜타클을 만들어내는 이 본 카드의 의미처럼 내 인생을, 내 일생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어. 이게 흘러오는 거죠. 과정은 너무 다채롭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반복을 나타내는 이 펜타클 8번처럼 너랑 결혼을 유지하면서 정말 너가 내 것이 됨으로써 나는 너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할 거고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더 빛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물로 도출해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없을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우리 초록님을 진득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초록님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나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흘러와서 우리 초록들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만끽하겠다. 나를 항상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은 찬란하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초록님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메시지 하나 남기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님 카드는 마지막 메시지로 펜타클 나이트가 나왔어요. 우리 초록님 카드는 펜타클 페이지 빼고 퀸, 나이트, 킹 모두 다 나온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결혼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시작 단계다. 이게 저는 먼저 흘러와요. 이 사람의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로 퀸 펜타클이 나왔고 결혼을 함으로써 킹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이트가 나온 것 자체는 아직은 시작의 초기의 기운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초기 설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게 되는 거죠. 이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펜타클 라이트가 말해준 건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라 이 말이 흘러와요. 이번은 초록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초록님이 어떤 말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계 설정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님들이 내 마음에 어떤 게 들었으면은 이거를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록님이 해주는 인풋을 근거로 아웃풋을 내는 그런 분이실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을 거짓으로 하면은 이 초기 설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 초록님께서는 이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내 모든 걸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마음을 진지하게 내비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콤한 거짓보다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물론 날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페이지 말고 나이트의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내 알맹이의 것은 정말 원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거를 그래도 살짝은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 사람 우리 초록님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록들이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좀 센 말을 하면은 이건 좀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록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 세계가 내 삶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얼마나 쇼크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직 초기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면은 내 마음을 꾸준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래된 장기 커플이고 결혼하신 분도 괜찮아요. 이분은 우리 초령님께서 어떤 말 하면 마인드 세팅, 뇌 세팅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가 아직은 초반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우리 둘의 사이가 다시 데빌 카드, 도파민 터지는 그런 일이 있으실 거라 보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치는 것 자체로도 이 사람에게 우리 초령들의 데이터 값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너무 정적인 것만 추구했던 커플이라면 사실 누구야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하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좀 비쳤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들어주고 아 나는 너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너가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거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록님께서는 지금 시기가 상관없이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이라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초록님이라면 이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내가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 내 마음을 표출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만약에 만남 중이라던가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을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 다시 초기의 세팅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한 번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만은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은 이게 도출값으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머리 성각순리가 끝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수한 인풋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기사들 중에서 움직임이 없는 펜타클의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행동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고민하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이 펜타클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진중하기 때문에 행동값으로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령님께서는 이분이 내가 한번 말했다고 변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내 마음은 이 상황에서 이래, 저 상황에선 저래 하면서요. 이분이 정말 보이지 않더라도 다 알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초령님께서 하시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하듯 우리 초령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뭐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 세팅을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상대방에게 뭐라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상대방이 초롱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초롱님의 변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거죠. 우리 초롱님들, 이분 조금은 보이는 게 없어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서는 정말 우리 초롱님밖에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초롱님께서는 이분이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맞지만 가끔은 답답하고 조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분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날 정말 좋아하구나, 이거 하나는 믿고 이분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 봤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카드로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파랑님들께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을 한번 카드로 볼게요. 먼저 이 카드는 우리 파랑님께서 만나게 될 배우자님의 외모를 나타내는 거고, 이 카드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파랑님들의 이분은 정말 겉바속촉이 아닌가 싶은데 외모에서 소드의 이미지가 2개나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거는 얼굴 딱 봤을 때 날카로운 이미지가 첫 번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이 살짝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보는 상대방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섭다 이런 것보다는 살짝의 냉미남 이런 스타일로 더 가까이 보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너무 차가워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계속 호기심에 들게 하는 그런 이미지란 거죠. 그런데 여기 페이지의 기운도 들어온 만큼 내가 이렇게 겉모습에서는 위험 있어 보이고 남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게 있지만은 웃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년미랑 소녀미 이런 어린 동안의 티가 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귀여운 모습도 한 번씩 보이고 이 퀸의 모습이 뜬 것처럼 다정다감한 그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봤을 때 이 사람 어른스럽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 같고 엄마 같은 그런 순수하고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다는 거죠. 옷을 입는 스타일에 있어서도 단정함이라던가 깔끔함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독특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세련된 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란 거예요. 흰색의 피부를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고, 칼의 이미지처럼 지적이고 세련되면서 단정하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소드의 이미지를 덧붙이면은 이분이 예리한 그런 통찰력을 베이스로 가져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빛에 있다거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딱 본다면은 상대가 무슨 감정이 드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뻔히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눈빛도 탑재하고 있는 분이란 거죠. 이분의 눈을 보면은 우리 파랑들께서 뭔가 거짓말을 못하겠고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인상도 있으시단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성격 웬걸? 제가 아까 겉바속촉이랬잖아요. 지금 컵의 이미지만 가득 떴어요. 외모는 검인데 성격은 컵이에요. 컵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고 이 컵이 내 성격에서 다 같이 떴다는 것은 겉모습과 보이는 이미지가 완전히 딴판이란 거죠. 10번의 컵은 가족을 나타내는 상징인 카드고 컵의 퀸은 어머니의 카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파랑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엔 얘기를 못하겠어 쭈뼛거렸는데 이 사람이 속내를 알고 계속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 이 사람 진짜 날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날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랑님한테만 나타나는 특성일 수 있어요. 소드가 가득할 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가족의 이미지의 느낌도 있고 어머니의 느낌도 있어서 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파랑님한테 보이는 그런 모습이란 거거든요. 우리 파랑들의 한정에 있는 그런 다정함과 그런 소프트함, 그런 스윗함, 그런 거란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얄짤없이 쳐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파랑들 앞에서는 댕댕이가 되고 우리 파랑들의 눈치를 딱 봐서 우리 파랑들의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게 바로 아웃풋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어머니랑 가족 카드 뜬 것처럼 내 가족이라든가 연인에게 헌신적이란 거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과 달리 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사실은 서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우리 파랑이들 앞에서만으로는 서툴지만 내 한 번 마음을 열면은 내 모든 것이 다 진심이야 할 정도로 우리 파랑이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즉, 외모는 허스키, 성격은 리트리버, 이런 느낌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마음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계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만 보면은 너무 달달해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먼저 두 분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우리는 운명이었어. 너는 당연히 나랑 결혼할 상대였어. 이게 느껴져요. 지금 파랑님들 카드는 완드 4번 결혼식 카드 떡하니 떴고, 우리 파랑님들의 배우자님은 운명의 수레바퀴랑 가족을 나타내는 펜타클 10번 떡하니 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파랑님들 배우자님의 카드에서 가족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컵 10번과 펜타클 10번. 이게 말해주는 건 정말 두 분은 데스티니, 그거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먼저 파랑님들이 나타내는 카드의 완드 4번과 컵 에이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카드기도 하고, 내 마음에 결혼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너뿐이야 라는 감동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에이스 컵은 이 컵이 지금 물이 넘치기 직전인데, 원래 카드에서는 물이 분수처럼 터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울리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계기로서 너 아니면은 내가 결혼에 대한 감흥도 없고, 너가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거란 거고, 파랑님의 그분에선 운명의 수레바퀴랑 펜타클 10번 나온 것처럼 내가 너 아니면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너가 나랑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의 카드는 시작인 에이스의 기운이 떴고, 이분은 마무리에 당기는 10번의 카드가 떴거든요. 이 말은 처음과 끝이 우리는 같은 마음이야, 이거를 말해주기도 하는 거고, 내가 너를 만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쌓아온 만남의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너랑 결혼을 하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먼저 계기다 이거기보다는 그냥 우리 운명 자체가 그렇게 도래하였다. 내가 너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파랑님들도 그분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런 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이유를 꼽자면은 우리 파랑님들은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나를 감명 깊게 만드는 사람은 너뿐이다 라는 거고, 파랑님의 그분은 가족 중에서 펜타클 10번이 계기가 뜬 것처럼 펜타클은 안정과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너랑 같이 있을 때 우리 가족 생활이 탄탄해질 것 같고,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정감이 들고 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흘러오는 거죠. 아까 파랑님들의 그분의 성격에서 컵의 카드만 계속 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펜타클이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도 너고, 내 감정을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흘러오는 거죠. 두 분이 서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가적인 원인이 아니라 너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결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은 그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걸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결혼, 완드 페이지, 행맨, 소드 8번, 월드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카드를 보고 생각이 딱 든 게 있다면 소드 8번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내가 아무리 감정이 확 든 게 있어도 확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우울한 감정이 들고 슬픈 감정이 들었어도 이 상대한테 나 지금 너무 슬퍼, 그러니까 나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한 번은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생각하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내 마음을 숨긴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참고 억누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참고 나서 행운 카드,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지금 온몸이 묶였거든요. 이 행맨도 내 사지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하나의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다 보니까, 한번 여기 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됐어. 너에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정제되고 깔끔한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전에는 내 감정을 막 쏟아붓히고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상대와 결혼을 하고 안정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감정이 들어도 한 번은 참는 거예요. 이 소드 8번은 여긴 카드에서 안 나와 있는데 하체는 붕대가 감겨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걸어가고 이 안대도 풀어버리고 내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 이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파랑들은 일단은 참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든 사색에 잠기든 뭘 하나 해서 여기서 다른 방향의 결과값을 오게 하는 거죠. 이게 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파랑님과 결혼을 했을 때 이분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상대방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일단 한 번은 이 상황을 짚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완드 페이지와 월드 카드 떴어요. 먼저 완드 페이지 설명드리면은 내가 여기서 한 번 참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완드는 열정이고 페이지는 새로 시작한 그 기운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 감정과 이성을 억누르고 한 번 정제된 그것이 나오니까 이게 완드의 원초적인 에너지의 기운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파랑님과 그분의 베이스는 컵이라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좀 더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억누르는 자체가 소드의 에너지로 나왔단 말이죠. 소드는 이성과 내 지적 에너지가 뭉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 이 소드, 이성으로 한번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완드, 열정을 나타내는 그 요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고 열정과 욕망과 행동의 에너지인 완드로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부순물도 끼어있는 게 아니라 갓생, 새로운 페이지의 기운이 떠있기 때문에 완전 깨끗하고 순수한 내 원초적인 에너지 자체만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월드, 세계의 끝, 완성, 중심, 이런 곳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이 꽃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월드라는 세계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 있는다, 이걸 만끽한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해왔던 과정들이 모두 다 이 월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거죠. 나만 한 게 아니라 상대도 이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서로가 성격에 있어서는 살짝은 비슷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라든가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감정이 둘 다 폭발하는 그런 일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안정을 찾기 때문에 내가 여기선 한번 필터링을 걸치는 과정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면 성장인데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들었다고 모든 걸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번은 멈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욱더 좋은 월드의 세계의 끝,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단단해진다, 더 견고한 그것으로 나아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파랑님의 배우자의 운명의 수레바퀴 10번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로 카드에서는 중간 단계,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랑 결혼한 계기에서 중간의 단계가 떴는데 너랑 결혼을 함으로써 월드, 끝, 이게 된 거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너랑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간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과정 자체는 중간이었던 거고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가 더 완성되어지고 서로가 더 완벽한 하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성장의 매개체였고 촉진제였던 거예요. 내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정말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했던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자체를 보면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나의 자발적인 침착함이니까 그거를 빗대어 본다면 상대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도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행동의 결과값이다 라는 거죠. 그냥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내 마음을 정돈해보려고 한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파람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면 좋을 메시지, 그걸 뽑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이 알고 가시면 좋은 메시지에 여왕제 카드가 떴어요. 여왕제는 우리 파랑들이 아까 리딩했던 모든 것의 축약체라고 보이는데 이 카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건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게 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라던가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거라던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 억지로 뭔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 자연스러운 흐름과 상황을 살펴서 그냥 거기에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뭘 해야겠어 라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을 부드럽게 살피면서 지금 이 방향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님들과 그분을 봤을 때 서로 만났을 때 감정이라는 컵의 에너지가 눈에 띈다 했잖아요. 서로에게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감정이 복받칠 때 어려우면 일단은 상황을 살피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하지 않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기 직전에는 아직은 중간 단계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중간 단계여서 이 결론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씩 날 것의 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정이 들었다고 가끔씩 툭툭 터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잠깐은 내가 멈추고 이 상대도 나도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일단 보고 내가 어떤 이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멈추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커플들이 싸우고 감정이 복받치는 그것 자체가 날 더 사랑해줘 라는 게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소란스럽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파랑님들과 그분은 서로를 생각하고 있고 배우자님은 더더욱 우리 파랑님들을 더 소중하게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파랑님들은 날 더 사랑해줘 이런 모습을 안 보이셔도 어차피 이 사람은 많이 사랑을 주실 거고 너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모먼트도 많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뭘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모든 걸 만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제 카드에서 사랑을 표현해라 이 말도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지각색이겠지만 여기서는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넘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란 거예요. 이 상대는 겉으로는 우직하고 강직한 모습이 있는데 속으로는 정말 여린 그 모습이 있거든요. 표정으로서 파랑님들이 상처를 줘도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랑님들께서 뭔가 날이 선 모습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억지를 부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도 이 상대한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너에게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그 사람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그런 반응으로서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이 상대방은 우리 파랑님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파랑님들이 1의 데미지만 줬어도 이 사람 10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파랑님들은 이 상대방이 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거를 알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 파랑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러블리함이라던가 다정다감한 그 모먼트를 꺼내서 다투는 상황이라던가 일촉즉발한 상황에 있어서 그때는 내 마음을 한번 멈추고 상황을 살핀 뒤 정제된 그것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좋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막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 의견도 정확히 밝히셔야 되거든요. 내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 뿐이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상황 전달력까지는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품어가고 모든 걸 다 부드럽게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왕제는 어머니의 카드인 만큼 온화한 모습도 엄마지만은 가끔은 쓴소리도 하는 것도 엄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확고하게 전할 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우리 파랑들에게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은 일단은 이걸 쌩 날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잠깐 내 마음속에 필터링을 걸쳐서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났고 어떤 감정이 들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원인 결과가 끝나면은 이 상대방과 말할 때 부드럽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내 결론까지 확실하게 전하는 그 모습이 좋다는 거죠. 파랑님들 이분과 결혼을 하신다면은 우리 파랑들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어 하고 계신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큰 안정감을 느끼는 그것이 이분과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파랑들께서도 이런 상대가 나타나신다면은 내 마음을 열고 상대를 한번 받아주려고 해보시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 파랑님의 편이 맞으시고
우리 파랑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실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파랑님들께서 이분을 만나서 이 여왕제든 이 월드든 내 주변 상황이 꽃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파랑들의 삶도 그렇게 꽃길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우리 파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정님들. 오늘은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 봤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카드로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당신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외모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보자마자 저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 이 사람 배우상이다. 이렇게요. 우리 검정님들께서 남자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배우자상에서 킹의 카드가 2개나 나온 거 봐서 얼굴만 딱 봤을 땐 요즘에는 예쁜 여성분이어도 딱 보면 보이시한 매력, 중성적인 매력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외모로 돌아가서 완드의 킹은 나의 열정의 왕인 거고 컵의 킹은 나의 감정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외모로 해석드린다면 나의 배우자상은 몸이 다부지고 근육도 있으면서 풍채가 좋다, 근육이 잘 짜여있다 이런 모습이 먼저 보여요. 완드킹은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몸이 구릿빛일 수 있고 왕의 이미지답게 어디 가서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시선을 끄는 그런 외모와 분위기로 우리 검정님들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느낌 있다,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네 하는 그런 시선의 사로잡힘이 먼저 있으실 거예요. 이분 시선을 사로잡는 것 자체가 잘생겼다, 예쁘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계속 보게 되는 끌리는 매력이 뭐냐 봤더니 왕들이기 때문에 일단 카리스마가 탑재되신 분이거든요. 완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킹하는 그런 카리스마고 컵은 당신의 말을 먼저 듣고 나의 마음은 이렇고 너의 솔루션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런 다정다감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사람 행동도 좋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애티튜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도 이 사람을 계속 빠지게 되는 그게 있다는 거죠. 옷을 입는 것 또한 깔끔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잘 알고 이 컵킹까지 나온 거 봐서 수트핏이라던가 세미 정장 이런 단정한 옷차림도 즐겨 입으실 가능성도 높으세요. 집에서 또한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티랑 바지 뭐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입으시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기 관리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결 관리라던가 아니면 자기 몸매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것도 철저하신 분, 이런 분으로 보여요. 내가 겉으로만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면까지 단단하고 깔끔하게 상대에게 대해주시는 분, 이런 거죠. 즉, 겉과 속이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감명을 주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눈빛도 강렬한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원인이 겉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불과 물의 매력을 반반 섞인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센 인상이네? 이랬다가 잔잔히 보면은 여기선 좀 우수에 찬 눈빛이네? 갑자기 분위기가 온화해졌네? 이러면서 팔숙조 같은 매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열을 쫓을 때는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내 근육을 펌핑해가지고 이거를 쟁취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상대가 좀 우울하고 내가 여기서는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서는 표정을 풀어주고 감정이 풍부한 상태에서 그 상대한테 대해준다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번 성격을 보니까 펜타클 2번이랑 여왕제 카드 나왔어요. 이건 저는 얼굴이랑 풍기는 분위기는 남성적인데 이 속에서는 좀 더 여성적인 반전 매력이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분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은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펜타클 2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랑 너 마음이랑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이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잘 조율하게 말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내 마음도 중시하고 너 마음도 중시해서 이 중간은 뭘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깊게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한테 대할 때 말투라던가 행동에선가 흐트러짐 없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다 이것도 보이는데
뒤에 여왕제 카드가 떴잖아요. 여왕제는 어머니의 카드란 말이죠.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여왕제 주변을 보시면 꽃밭이잖아요. 그것처럼 분위기라든가 오라라든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 자체에서 나 또한 그렇게 온화해지고 유들유들하다,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항상 안정형이고 이너피스를 유지하고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님들이랑 뭔가 이슈가 있어도 여기서 내 마음을 확 지르기보다는 너랑 내 마음을 비교해서 이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이 마음을 좀 더 내비치고, 이 상황에는 너의 마음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은 검정님의 편을 들어주고,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검정님을 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배우자님의 외모는 얼굴이나 풍기는 분위기에서도 멋있음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면서 성격을 보면은 상대방을 깊게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 검정님을 하나라도 뭐 챙겨줄 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는 그런 로맨틱한 분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뭔지,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우리 검정님께서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 이 카드는 상대방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예요. 먼저 우리 검정님들의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는 정말 간단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대요. 지금 내 욕구와 욕망을 나타내는 데빌 카드 먼저 떴잖아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강한 충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보자마자 와, 이 사람 내 배우자로 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머릿속에 종이 울린다. 그것처럼 우리 검정님들의 이분을 딱 만나면 내 머릿속에 종이 울려버리는 거예요. 딱 너다, 너는 내 배우자다 하면서 점 찍어버리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의 마음을 똑같이 이어가서 완드 에이스, 나만의 도파민을 유지하는 거랑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그거는 너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 딱히 없었을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각해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내 운명이라 느껴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는 계기 또한 나는 이 사람을 배우자로 미리부터 찐콩이 났으니까 너는 내 이 마음을 끝까지 간다 하면서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카드 조합 뜬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나랑 너무 잘 맞는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이 그렇게 정한 걸 수 있어요. 이 사람 첫눈에 반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나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의 열정을 너무 샘솟게 하고 내가 뭘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은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너가 뭘 하고 싶든 나는 거기서 응원해줄게, 이런 메시지까지 흘러오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대한 사랑과 존중 이런 게 깊어지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잘 받아주는구나, 내가 불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감동받고 역시 넌 내 거였어 하면서 이 사랑이 더 깊어져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는 컵 7번과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 우리 검정님들이 자기의 이상형이다 이 말도 돼요. 먼저 컵 7번을 설명해드리면 컵 7번은 이 컵 하나하나에 보물들이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검정님들을 봤을 때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다, 내가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너의 매력을 들어가 보니까 한 번 빠지니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모습을 보이고 어떤 날은 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시선을 못 떼는 그런 거란 거죠. 근데 여기 뒤에 펜타클 9번이 나왔어요. 펜타클 9번은 고풍스러운 기부인을 나타내는 건데 기부인 중에서도 혼자 사는 그런 독립적인 기부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데 여기서도 혼자 두지 못하겠는 그런 아련한 미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우리 검정님은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이 펜타클 9번 기부인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딴에서는 우리 검정님이 잘 지낸다고 할지라도 이 혼자서 있는 느낌 자체가 본인이 못 참겠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인데 웃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렇게 외로운 모습이라던가 쓸쓸한 모습을 보이면은 내가 가만히 두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랑 1년 365일 같이 있어야겠어. 너랑 결혼을 해야겠어.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줘야겠어 하면서 우리 검정님과 결혼을 약속한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거인 거죠. 정리하면 우리 검정님들은 이 사람을 보면은 자극을 나에게 항상 선사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다.
그리고 상대는 당신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란 것도 알고, 너는 한 명일 뿐인데 나에게 매번 새로운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 또한 나에게 기쁜 것으로서, 즐거운 것으로서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의 나의 자극이 되고, 혼자서 잘하는 모습인 듯 하면서 혼자 두지 못하겠는 그런 모습까지 나에게 비춰서 나는 너를 항상 챙겨주고 싶어,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너의 곁에서 내가 맨날 보필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두 분이 결혼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모습을 흘러갈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니까 정말 두 분 잘 만나셨던 게 보여져요. 아까 우리 검정님들 카드에서 결혼을 결심할 때 완드 이미지가 떴고, 이 사람 또한 분위기에서 완드 이미지가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후의 모습은 쌩 날 것이고 정제되지 않는 순수한 내 열정의 욕망인 완드에서 지금 다 정제된 컵과 소드와 펜타클의 기운으로 펼쳐져 있어요. 즉,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완전 쌩 날 것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좀 더 정갈하게 한번 필터를 걸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심한 디테일까지 집어서 뭘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이 만나서 시너지가 합이 좋다 보니까 더 정교해지고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먼저 컵킹과 소드킹, 내 감정의 여왕과 이성의 왕이란 말이죠. 이게 감성과 이성이 잘 조율 있게 짜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카드는 여성의 조합이고 이 카드는 남성의 조합이다, 이러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감정이 폭발할 때 누군가가 소드의 킹, 이성의 왕의 모습으로서 너의 모습을 워워 해주는 걸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이성적일 때 상대방이 감정을 좀 더 살려서 당신을 다뤄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검정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두 분이서 이 역할을 번갈아 한다라는 게 전 더 느껴져요. 상대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검정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이 평균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처지지도 더 날아다니지도 않는 그 중간값을 항상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펜타클 10번이 뜨는데, 펜타클 10번은 가족 카드의 대표적인 카드란 말이죠. 그런데 안정과 변하지 않는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카드란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더 단단해진다, 우리 생활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게 되는 거죠. 너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합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부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펜타클은 안정감을 뜻하기도 한데 금전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현실적인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부를 축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도 풍요가 들고 내 실질적인 금전이라던가 쌓아놓은 그 부와 명예까지도 축적이 돼서 우리의 가정은 날로 탄탄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기운, 소드 에이스가 들어왔어요. 아까는 열정을 나타내는 완드의 에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성을 나타내는 소드의 에이스예요. 이 말은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 내가 옛날에는 생각만 되면 그냥 행동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계획도 짜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수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해야겠어 하는 결심이 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어떤 역경을 맞아도 이 속에서 내가 하나의 포인트를 찍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밀어붙이시고, 이게 또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서로서로 티키타카 잘한다 했잖아요. 내가 수많은 생각이 들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잘 모르고 야생의 것, 날 것이었다면은 너랑 나랑 만나고 나의 생각도 풍부해지고 내 마음이 좀 더 정교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길을 하나 선택하는 그것도 된다는 거죠. 너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를 만나고 내가 심신이 안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나는 독특한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이 생각으로 우리의 역경이 됐을 때 이걸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과 이분의 결혼 생활은 서로 너무 합이 잘 맞는 존재들이란 거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을 꺼내서 이 사람이 정교하게 다듬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성장 이런 거에서도 특화가 돼 있는 이 사람 자체로만으로도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남선녀의 조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리딩을 통해서 우리 검정님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은 조언 하나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카드는 심판 카드 저지먼트 나왔어요. 저지먼트는 일반적으로 기회를 받는다,
다시 생겨난 찬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흘러오는 메시지가 이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자, 이것이 먼저 들어와요.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해서, 나에게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한 번씩 불안함이 들 때 있거든요. 너무 행복하면은 이 양가 감정으로 불안함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맞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은 내 생각과 같은가? 이런 게 끊임없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감성과 이성이 번갈아 나는 걸 봐서 우리 검정님들께서 감정이 풍부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잘 배려해주고, 여기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죠. 아까 펜타클 9번 나왔잖아요. 내 스스로 잘하는 독립적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곁을 잘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깨고 부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가끔씩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돼주려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사람이 있을 때 온전한 펜타클 10번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펜타클 9번인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펜타클 10번으로 됐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펜타클을 하나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분이 없어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모습이긴 한데, 내가 굳이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있어야지 비로소 나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엿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님께서는 이분이랑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이런 감정이 들더라도 이 사람에게 표출해서 나 사실 내 마음은 이래 하면서 한번 안정을 받고 동료와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 우리 검정님들은 다시 회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감정이 든다 해서 이 사람을 놓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부정적인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든, 마음이 잘 안 다잡아지면 이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하든 어떤 것이든 다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놓지 말자, 이 결론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라는 카드가 있어서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열망이나 욕구, 이런 것이 샘솟으면 이 사람은 계속 응원할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도전했는데 이게 가끔 실패하거나 잘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이 계속 당신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최고야,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용기의 말을 계속 푸시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검정님들은 너무 하고 싶지만 상대방으로 인해서 조금 눈치 보이고, 아, 이거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분은 항상 우리 검정님들을 지지하고 계속 하라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내가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은 계속 도전해봐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응원과 따뜻한 지지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쳐라, 이것도 되는 거죠. 모두 다 우리 검정님들의 메시지는 검정님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고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복구해주는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사람을 좀 더 믿고 신임하고 이 사람이 주는 기회라던가 지지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죠. 다 우리 검정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검정들이 완벽한 하나의 끝과 종결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검정님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를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싶어요. 검정님들, 정말 이분은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을 도약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은 사실상 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검정님이라서 그렇게 나오는 걸 수 있거든요. 두 분의 시너지 합이 좋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그 모습이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검정님이 같이 있어야지 이 사람도 이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검정님들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끔씩 부정적인 사람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사람 또한 우리 검정님이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여기서는 우리들은 운명의 짝이다, 이거인 걸 알고 내 마음을 좀 더 표현해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의 따뜻한 지지와 위안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검정님은 너무 혼자서 잘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